그때 막 살 빼야 된다 그랬는데 떡볶이, 막 라면, 라볶이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이제 얘가 못 끊는 거예요. 친구들이 약간 다이어트 할 때니까 밥 먹으면 뭐 잡곡밥, 콩밥 막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얘 꼭 흰쌀밥만 먹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에 푹 빠져 살았던 과거. 비만과 당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고혈당은 이제 옛말. 나는 그래서 당 관리하려고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어. 요거 항상 갖고 다니면서 당 관리하려고. 뭐야 이거? 이게 파로로 만든 누룽지야. 타로? 응, 파로. 한번 먹어봐. 맛있어. 어때? 되게 고소하다. 당 함량이 높은 간식 대신 직접 만든 파로 누룽지로 간식을 대신한다는 제인 씨. 또 당 관리하는 방법 없어? 있지.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 먹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오, 완전 기대돼. 그래, 가자. 당 걱정이 많은 친구를 위해 관리법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당뇨 관리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힘든 식단.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것, 뭔지 감이 오시죠? 이게 파로라는 건데 이제 내가 아무래도 식습관을 좀 바꾸면서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쌀 3에다가 파로 7을 넣고 계속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식단만 바꿨는데도 혈당 자체가 낮아지는 걸 내가 많이 경험을 했어. 주식을 파로로 바꾼 그녀. 파로밥을 먹으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답니다. 착한 탄수화물 파로로 지은 저당 밥상에 이어 다른 반찬들에도 파로를 활용하는데요. 나물 반찬에도 파로는 이제 필수랍니다. 이게 뭐야? 이거 파로 삶은 거야. 파로를 밥으로만 먹는 거 말고 음식 여기저기에 넣어서 같이 먹어주면 훨씬 이제 많이 흡수가 되고 포만감도 많이 이제 잡아주고 하니까. 오늘의 메인 메뉴는 단백질이 풍부한 갈치조림. 그런데 조리법이 조금 색다르다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요리를 완성할까요? 이거 아까 제인 씨가 친구와 먹던 그 파로 누룽지 아닌가요? 파로로 밥을 아까 지은 걸 가지고 누룽지를 좀 눌렀거든요. 건강식 할 때 보면 이제 생선도 몸에 이제 당에 좋은데 이 파로까지 같이 얹어서 먹으면 또 식감도 좋고 혈당 낮추는데도 많이 도움돼서 이렇게 같이 먹고 있어요. 쌀과 파로를 섞은 파로밥까지 준비하면 제인 씨의 체중 감량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줬다는 저당 밥상 완성입니다. 고마워. 진짜 이거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어. 밥만 바꿔 꾸준히 혈당과 체중 관리를 해온 자신만의 방법이 친구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인데요. 제가 아까 당이 좀 약간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혈당도 금방 이렇게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손쉽게 파로만 넣어서 먹어도 이렇게 건강 관리가 많이 잘 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파로 먹고 건강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고대곡물 파로는 백미와 달리 껍질째 통곡물 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상 이점이 많습니다. 바로 파로 속 풍부한 식이섬유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파로는 백미, 현미보다 식이섬유 함유량이 약 2배 이상 높아 혈당 관리는 물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 예방을 위해 식후 혈당이 중요한데요. 파로를 섭취하자 파로 속 또 다른 성분인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이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켰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파로에는요,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아라비노자일란이란 에머밀의 주요 식이섬유 성분 중 하나로 식욕 조절 호르몬을 자극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아라비노자일란이 풍부한 섬유질을 보충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건강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파로 속 아라비노자일란은 배고픔은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대사증후군 환자의 인슐린 반응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파로를 6주간 꾸준히 섭취하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백미밥과 파로밥이 있습니다. 파로 섭취가 식후 혈당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 건데요. 먼저 공복 상태에서 백미밥을 섭취한 두 사람. 약 2시간이 흐른 뒤 식후 혈당을 재보았는데요. 두 사람 모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파로밥을 먹었을 때는 어떤 혈당 변화를 보일까요? 다음 날 똑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복 혈당을 먼저 체크한 뒤 파로밥을 직접 섭취하게 했습니다. 역시 2시간이 흐른 뒤 식후 혈당을 잰 결과 파로밥을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백미밥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급증하는 혈당 스파이크 증상을 보였고, 반면 파로밥의 경우 섭취 후에도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파로는 어떻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혈당을 상승시키는 일반 전분과 반대되는 고대 곡물의 저항성 전분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저항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효소의 작용에 저항하기 때문에 소화가 힘든 전분을 말하는데요. 체내의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가 어렵고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돼서 대장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더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발효되면서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대사산물인 단쇄 지방산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단쇄 지방산은 지방세포가 살찌지 않도록 막아 다이어트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파로 속에는 단쇄 지방산 생성을 돕는 저항성 전분이 현미와 백미에 비해 월등히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할수록 혈당과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내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가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자 GLP-1 호르몬 수치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저항성 전분이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게 도와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는데요. 이는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와 체중 증가로 고통받던 유정혜 씨가 위대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2주간 가벼운 운동과 함께 파로로 주식을 바꿔 매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2주 후 병원을 찾은 정혜 씨,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크게 감소하며 정상치를 되찾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체험 전 90을 기록했던 혈당 스파이크 변동폭이 2주 만에 안정권에 접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끊고 고대 곡물 등으로 혈당도 낮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당 곡물 파로에는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성분이 있는데요. 고대 곡물 파로에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페룰산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룰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또 다이어트 후 나타나는 부작용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파로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페룰산 성분이 노화 관리에 도움되는 항산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파로에는 피트산 함량이 낮아
페룰산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원활한 소화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